지난해 기준 1,000대 기업 가운데 부산 업체는 31곳, 100대 기업에는 단 한 곳도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해 부산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건이 5만 5천 건을 넘었습니다. 부산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5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부족한 강서구에 학생이 부족한 학교들이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 이전 공사가 최근 시작됐고 존폐 위기에 놓인 가락초등학교가 에코 델타시티로 이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기준 1,000대 기업 가운데 부산 업체는 31곳이었습니다. 100대 기업에는 단 한 곳도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산 1위는 전국 111위를 기록한 B&K 부산은행이 차지했고 르노코리아는 전국 순위에서 전년보다 44계단 내려간 156위를 기록하며 부산 2위로 밀려났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2023년 매출액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업체는 31곳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신용평가사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부산 지역 1위는 B&K 부산은행입니다. 전국 순위는 전년보다 38계단 상승한 11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부산 1위를 차지했던 르노코리아는 15년 만에 2위로 밀려났습니다. 금융기업이 이번에 이제 매출액 1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간 이제 지역 기업의 뭔가 이제 혁신적인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제조 기반이라든지 했던 것들이 혁신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매출에서 조금 더 늘리면서 지역 경제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위상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기업의 위상은 여전히 낮았습니다. 2020년 이후 부산 기업 중 전국 10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린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은 2022년에 비해 3개 증가했지만 지역 전체 매출은 36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에 그쳤습니다. 부산 상위는 부가가치 창출을 확대하려는 지역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촘촘한 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올 한 해 부산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건이 무려 5만 5천 건을 넘었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팀원 위메프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샀다. 정산 지연에다 환불도 거절당했던 일명 정산 지연 사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물론 팀원 위메프에 입점한 중소 영세기업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올 한해 단연 눈에 띄는 소비자 피해 사례입니다. 특징적으로 보면 위메프 사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3조 원의 피해를 입었어요. 소상공인들이 안 그리도 어려운데 몰락할 정도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소비자 피해까지 이어졌고요. 부산시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처리한 한 해 소비자 피해 건은 총 5만 5,900여 건입니다. 지난해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장례와 여행 등으로 영역을 확장한 상조시장의 선불식 활보 상품 피해를 포함해 여행, 숙박, 회원권, 상조회, 스미싱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았습니다. 변호사 수임비와 투자자문 등 법률, 금융, 보험 서비스와 의류, 섬유,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산지회와 부산시민단체 협의회 등은 소비자 정보 전시회를 열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한 5만 원 이하로 사기가 많아요. 그 외에도 30만 원, 100만 원짜리가 많은데 그렇게 요금이 높을 때는 항상 할부를 해야 한다는 거. 그 싸다고 일시불로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할부로 하되 카드 할부로 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보고. 이번 전시회에서는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 국내산 감별법과 자원 재활용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갈수록 소비자 피해 유형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보 제공 노력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서구의회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9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빈집 문제와 비성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 하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25일 시작된 부산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구의원들은 구청 예산 집행 과정부터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특히 구청 미래 전략국을 상대로 비성 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 하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약 40억 원을 들여 지은 게스트하우스, 하지만 건립 이후 하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관리 감독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저 바닥 한번 보십시오. 바닥이 아직 개관도 안 한 저거 새 건물이에요. 새 건물인데 바닥이 저렇게 들뜨고 있어요. 저거 하자 확인하셨습니까? 이에 대해 집행부는 문제점을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저희들도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도심 빈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파악된 서구의 빈집 수는 1,173채. 서구는 노후화된 주거지와 빈집 증가로 인해 도시 쇠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빈집 문제가 원도심 전체에 지금 엄청난 문제인데 우리 서구의 상황에서 비춰봤을 때 뭐 좀 해결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이에 집행부는 빈집 실태 조사를 토대로 재생 사업을 추진 중이며 민관 협력을 통해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빈집 이제 소유주한테 뭐 빈집세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모호가 부분에 대한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제 모호가 부분에 대한 이제 빈집 정비가 돼야 되고. 서구의회의 이번 감사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까지 이어집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사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9일 동메누리 밥상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5kg 김장김치 300박스와 즉석밥 5천여 개를 준비해 사하구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부산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강서구에서는 학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서구 신도시 지역으로 본격적인 학교 이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명지의 고등학교는 단 2곳, 8개 중학교 학생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교생 300명이 채 되지 않던 영도구 부산 남구는 존폐 위기 끝에 지난 2022년 명지 국제신도시로 이전을 결정지었습니다. 지난 25일 부산 남구 이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37개 학급, 학생 1,008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학교 이름은 가칭 명지 1고등학교로 남학생만 다니던 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변경됩니다. 새 학교 개교는 2026년 3월입니다. 시교육청은 학생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년 신입생을 명지 지역 중학교에서 모집해 학교가 지어지기 전까지 학생 인성교육 체험관에서 수업받도록 하고 2026년 명지 1고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학년 신입생을 받지 않은 부산 남구는 남아있는 2, 3학년이 모두 졸업한 뒤 이전하게 됩니다.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역시 학교 부족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강서구 중림동 가락초등학교가 이전해 갈 예정입니다. 개교 100년이 넘은 학교지만 현재 전교생이 41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락초등학교는 2027년 3월 에코델타시티에서 이전 개교하고 기존 재학생들에게는 통학버스와 교재,
교구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매년 이맘때면 줄을 이었는데요. 올해 배추값이 한 포기에 10,000원까지 치솟자 지역별 각 기관에서는 김장 나눔 행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후원 손길이 늘어나 걱정을 덜었다고 합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생모와 위생 앞치마를 두른 봉사자 1000여 명이 절임 배추에 양념을 버무립니다. 따스한 사랑의 온기가 겨울 찬바람으로 가득했던 백스코 전시장을 훈훈하게 데웁니다. 추위도 잊은 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쌓여갑니다. 한쪽에선 부산 전역으로 배달될 김치 포장에 분주합니다. 부산 최대 규모인 사랑의 김치 나눔 한마당 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손길이 조금 보태가지고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다는 게 흐뭇하고, 그러면 또 어르신들도 김장 못 담그시는 분들한테 나눠지고 하는데 겨울을 좀 따뜻하게 나실 것 같아가지고 같이 기쁨이 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배추값이 치솟았다는 소식에 오히려 후원 기간이 늘었습니다. 11,000포기 완성된 김치는 지난해보다 800세대 증가한 5,500여 세대 홀로 어르신 가정 등에 전달됩니다. 정말 십시일반이라고 뭐 몇백만 원, 많게는 또 몇천만 원도 해주셨지만 그렇게 한 기업이나 기관에서 조금씩 모아주셨던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은 힘이 됐었고, 어쨌든 그분들도 어렵지만 본인들의 이런 사랑들을 지역에 같이 나누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좀 통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웃의 밥상에 온기를 더할 김장김치 나눔이 겨울 추위마저 잊게 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 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유찰되는가 하면 건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벌겋게 녹이 쓸어 칠이 벗겨진 시설, 노후화된 유류 탱크 철거를 시작으로 축구장 8개 반 면적의 부산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사업비는 2,361억 원. 하지만 출발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참여 업체가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건설공사, 여기에 이제 지금 시행사가 안 들어와서 좀 늦어질 것 같다. 이에 당초 계획했던 내년 2월 시공사 선정, 3월 착공, 2028년 6월 준공 등의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까다로운 조건에 따른 리스크 부담, 그리고 건설 경기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현대화 과정에서 필수적인 위판장 운영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단계별 공사로 위판장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사 끝날 때까지 몇 년 동안 어민들이 여기 하루에 뭐 어떨 때는 고기를 100억씩 이렇게 물건이 들어와서 팔고 하는데 안 할 수를 없지 않습니까? 이와 함께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건설업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입찰 시도가 진행되더라도 시공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무응찰 원인을 분석해 일부 조건을 완화, 12월 재공고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구청장과 군수에게 위임된 폐기물 처리장 등 설치 권한을 환수하려던 부산시 계획이 수정안으로 가결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진 주요 조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재석 의원 41명 중 찬성 27명, 반대 1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표결 끝에 수정 가결됐습니다.
시가 제출한 원안에는 궤도시설과 도축장,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묘지 등 7개 기피시설 설치 권한을 기초단체장에서 부산시장으로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정안은 궤도시설과 도축장 권한만 부산시로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 수기 과정이 더 필요한 시설 조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궤도, 도축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에 대하여 기존에 구군에서 가지고 있던 시설 결정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 수정을 제안합니다. 부산 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과 정착을 위한 지원길도 첫 발을 뗐습니다. 반선호 의원이 발의한 부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지원 조례에는 부산시 교육감이 졸업 후 1년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와 고용 촉진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3년마다 기본 계획을 세우고 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점검합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 친구들 중에는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좀 낮아지고 이분들이 취직을 해서 부산에서 정주하는 상황이 조금 후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분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산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열어주자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오는 12월 17일까지 43일간 열리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는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추가 심사를 마치고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남해고속도로 덕천나들목 정체 해소를 위해 차선을 늘렸는데 오히려 정체가 가중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이후 정체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청했는데 도로공사는 운전자의 운전 행태 때문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남해고속도로 덕천나들목에 차선을 늘린 건 지난 9월입니다.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함인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나들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과 강변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엉키며 정체가 더 심해진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보도되자 공사는 늘린 차선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극심한 정체는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퇴근 시간 정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취재진은 사업 개요와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청구한 건 지난 10월 2일입니다. 공개 결정은 보통 보름 안에 이루어지는데 공사는 정보 공개 청구량이 많고 또 내용이 복잡하다며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공개된 자료입니다. 사업 개요는 1장,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는 12장입니다. 시뮬레이션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에 의뢰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는 문제 없거든요. 이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전과 후를 비교했는데 실제 가보니까 시뮬레이션에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일이 터져버렸다. 이거는 시뮬레이션 자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시뮬레이션에서 알 수 없는 뭐 변수가 작용된 건지. 시뮬레이션 결과대로라면 개선 사업 후 상류부 차량 평균 속도는 시속 32km 이상, 램프 구간은 10km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류부는 최대 시속 50km나 빨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어디에도 조사를 실시한 날짜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사 업체명도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질의하자 서면으로 답이 왔습니다. 시뮬레이션은 7월에 수행했고 개선 사업 이후 정체 발생 원인에 대해선 운전자들의 주행 행태를 지목했습니다. 강변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충분히 가속해 진입하라는 의도와 다르게 진입 초입에 끼어들려고 해 정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가속은커녕 끼어들기조차 못할 정도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분석 범위에서 빠진 쑥등 교차로 정체 여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선을 차단한 이후 정체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최적 방안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속도로 차량 정체를 개선하겠다며 차선을 늘리는 데 쓰인 비용은 1억 6,400만 원. 하지만 그 차선 위엔 2달째 드럼통이 세워져 있고 정체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장애인들에게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구가 장애인 누구나 스포츠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역을 향해 공을 던져보지만 아슬아슬 비켜나갑니다. 여러 번 도전 끝에 관역을 맞추고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든 발달 장애인들. 매주 한 차례 주간 활동 서비스를 통한 생활체육이 거의 유일한 활동입니다. 분명히 또 하고 싶어요. 최고예요. 멋져요. 부산 남구가 13,000여 명에 달하는 지역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남구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남구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지역 장애인들이 가장 가까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 장애인 체육인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건강정진은 물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 남구 장애인 체육회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장애인 체육회에서는 장애인 복지관과 주간보호시설, 학교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밀착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구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가 더딘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과 확대를 위해 세심히 챙길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작은 행복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